자,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책 리뷰. 오늘은 완벽주의의 함정이라는 2012년도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할까 합니다. 오늘 약간 신이 나는데, 책 내용이 재미없었는데 책 내용을 딱 덮고 정리하니까 좀 재미있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 약간 읽으면서 이거 언제 다 읽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 읽고 나서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했는데 정리하니까 좀 재밌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사실 딱딱한 책인데, 뭐 소설 형식도 아니고 사회현상이 이렇다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또 언론 편집 일을 하고 있는 독일의 언론 편집자가 쓴 책이라서 마치 신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읽는 듯한 느낌? 막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오늘은 그런 걸 좀 다 빼고 그 책에서 전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진 사태. 이 책이 재미있었던 거는, 우리 지금 유튜브가 엄청나게 시장이 확대됐잖아요. 검색 엔진, 검색 포털 세계 전세계 2위고 1위가 구글이고, 어차피 유튜브도 구글 거니까.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하려는 사람, 유튜브를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대도서관이 수익을 공개를 하면서 붐이 일어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우리가 가상현실로 돈을 벌기 전에 또 한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곧 시작합니다는 좀 내리고, 우리가 가상현실로 돈을 버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텐데, 그 전에 이제 유튜브를 활용한 컨텐츠, 인터넷 컨텐츠로 돈을 버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2012년도, 종말의 해라고 불리는 2012년도에 예언한 책이 이 책이었어요. 저도 특히 유튜브에서 비주류 시장인 책을 선택하면서 이걸 장기적으로 하겠다 마음 먹기 전에도 이미 이 책을 읽어서 정말 이렇게 될까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좀 많이 놀랬는데, 오늘 그 부분도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면, 약간의 매트리스 빨간 약 같은 이면을 조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채팅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도 아직 안 쓰셨군요. 그럼 안녕하세요. 자,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책 리뷰, 완벽주의의 함정.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은 과거보다 정말 많은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이 노력하고 기회만 잡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나이키에서는 do it이라는 걸로 해 라고 또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선택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긍정적이고 사회를 활성화시키고 개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메시지의 이면에 대해서 아마 이 책이 다룰 건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경제 논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에 생각을 안 하고 관심이 없었던 분들한테 좀 약간의 충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고, 저도 이 책을 다 동의를 하지 않지만 또 색다른 시각을 갖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확실히 맞아요. 우리 가능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정말로 물어보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한다면, 노력한다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면 무엇이든 될 수 있을까요? 부기맨님 반갑습니다. 오늘 첫 인사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말 원하는 것을 뭐든지 원한다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일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계급제도 사회나 그럴 때에는 백정으로 태어났으면 백정이고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양반이요. 그 위에 신분을 볼 수 없어. 부기맨님, 네,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고 have in all 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가졌을까요? 우리는 정말 많이 봐요. 정말 개가천선을 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자수성가를 해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정말 노력을 해서 폴포츠처럼 핸드폰을 판매하다가 위대한 성악가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 슈퍼스타 K 우승을 해서 엄청난 노래를 보여주는 가수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나도 끈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나도 단점을 보완하면서 점점 나아가면 완전해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희망으로 앞으로 나가고 희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서도 주위를 살펴보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럴까요? TV를 봤을 때, 매스컴을 봤을 때, 인터넷을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들 얘기뿐이야. 근데 내 주위에 보면은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참 많아. 근데 정작 제대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 왜 그럴까요? 모든 자기계발서나 아니면은 스포츠용품 광고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동기부여, 코칭 강사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못한 건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가치인 거야. 가치관이고. 왜 그게 이렇게 당연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누가 퍼뜨린 건지, 누가 의도한 거지? 이게 막 우리들끼리 이제 시장이 열렸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대중들이 만들어낸 걸까요? 되게 놀라웠던 부분이, 이 책의 어떤 부분을 꼬집냐면은, 이런 말들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며, 이런 말들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걸로 접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언론 편집인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냉철한 사회 흐름을 보고 그 기준을, 그 팩트를 좀 살펴본 것 같은데 되게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네, YB님, 책식주의자님 하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디부터 먼저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게 팟캐스트도 올라가거든요. 스프는 뭐 편집본으로 올라가겠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많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메시지는 우리들끼리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건 우리 세대 때 문화거든. 그 옛날 어르신 세대는 노력해서 뭐 기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게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세대 때는 그런 게 하나 자리 잡은 거야, 시장에.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노력해. 그럼 넌 될 수 있어. 이게 우리 문화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론하지 않은. 근데 이 메시지의 이면은 뭐냐면, 대신 책임하면 실패는 네 책임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나요? 모든 책임이 개인화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택도 개인한테 떠맡겨짐과 동시에 모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개인한테 넘겨집니다.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걸 떠나서 약간 사회적 흐름, 역사적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조금 이 흐름이 굉장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여기서 이득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고 여기 시장을 키우게 되는지, 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 대신에 실패하면 네 책임이야.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은 이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맞아,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게으른 거고, 내가 나태지옥에 빠지는 거고, 나는 그러니까 뭐든지 점점 내가 나를 완성해 가면서 조립하면서 나를 가장 최적화시켜야 돼. 효율적으로 만들고 가장 완전하게 가야 돼. 점점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완전한 능력들, 여러 가지 능력들을 더 세워서 내 열등감을 지워서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노력해서 올라가면 마침내 인정을 받아서 나는 성공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냉정하게 사회 입장에서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는 소수예요. 수학적으로도.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인지하는 성공한 사람들보다 성공하지 못한, 그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제공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시장에선 안 보여주거든. 마치 성공한 사람들만 엑기스를 압축해서 딱 보여주고 우상화하면서, 봐라, 이 사람들 성공했지 않느냐, 이만큼 좋은 세상이 어딨냐, 이만한 가능성에서 누구나 다 노력. 옛날 노예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이렇게 성공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성공할 때 쓰이는 비용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면서 우리를 키워. 이 책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구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막대한 이익을 볼까요? 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 정말 능력이 되고 또 정말 어쩌다 보니 운이 된 사람들은 이득을 얻겠죠. 그리고 그들은 전면으로 내세워져서 우상화가 되고. 근데 그 뒷면을 보면 점점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해져. 아니,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성공을 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내 뒤에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동료들은 점점 가난해져. 왜 그러지? TV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부자가 되는데,
인터넷에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계속되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면서 자수성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내 주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쉽게 보이지 않지? 당연히 보이지 않지. 그렇게 뛰어드는 그 소비와 시간들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마치 비유를 하자면 바늘구멍이 있어. 바늘구멍에 굉장히 매력적인 달콤한 막 케이크를 하나 갖다 놓은 거지. 보여주는 거지. 당신도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게 열렬히 뛰어든다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확대된 클로즈업된 바늘구멍만 보고 나도 할 수 있나 보다. 열심히 뛰는 거야. 근데 아마 안 돼. 왜 안 되지? 이제 자기계발서나 막 이런 그런 서적들을 막 찾아봐. 아니면은 코칭 받는 이런 강의들을 막 듣다든지 이러면서 나는 왜 안 될까요? 그럼 얘기하죠.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돼요.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럼 막 보완을 해. 돈을 내면서 막 배워. 그래서 막 해. 근데도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 작은 바늘구멍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그 몰리는 에너지는 누군가가 수거를 해갑니다. 막대한 부로서. 여기서는 책에서는 결혼 정보 업체나 코칭이나 사교육, 조기교육 혹은 이제 이런 사람들, 금융이나 이제 강의, 과외하는 사람들 이런 특정 시장들이 긁어간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포함해서 많은 SNS 콘텐츠 플랫폼들도. 희한합니다. 가능성은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얻질 못해.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 손에 잡히질 않아. 근데 보여주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있어. 고립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빈부격차는 안 보여주거든.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으면 보여주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점 노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많은 소비 패턴도 변화시킵니다. 소비 형태가 변해요. 잘 나간 사람들이 외제차를 뽑아. 정말 비싼 음식을 먹어. 너무 멋진 옷을 입어. 근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럼 시장이 얘기합니다.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할부를 끊으세요. 정말 돈을 모아서 질러보세요. 소비 형태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옛날에는 필요한 것들을 삽니다. 지금은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진짜로 가지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희생합니다. 왜냐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고 너무 쉽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나도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걸 가지면 다른 것 내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내가 정말 비싼 운동화 갖고 싶어. 근데 저걸 내가 사면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어야 돼. 내 월급으로는. 이런 소비 패턴이 증가합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고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 표현하고 싶은 모습들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왜냐면 일단 첫째로 꿀려 보이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는 정말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소비 형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에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조금 독특한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더 강화됐죠. 그런 식으로 강화되면서도 점점 사람들이 나아지질 않아. 왜냐면은 그런 돈들은 개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배불리거든. 기업을 배불리고. 그러니까 점점 가난하고 점점 큰 기업들이 아닌 중소기업들 사람들은 점점 죽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서비스가 축소가 됩니다. 서비스가 축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점점점 더 셀프화돼요. 서비스들이. 옛날에는 종업원이 갖다 줬던 것들이 우리가 가서 먹어야 되고, 옛날에는 종업원이 계산을 해줬던 것들을 우리가 셀프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공짜 노동을 제공하는 거예요. 서비스 축소라는 게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편한 게 아니라, 편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얻는 이득은 기업이 가져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점점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거는 점점 개인한테 책임이 떠넘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남는 잉여 이유는 기업이 가져가는 거고요. 점점 모든 책임은 개인한테 떠넘겨지고 모든 실패도 개인화됩니다. 책임이. 이렇게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점점 일을 해도 살기 힘들어지고 가진 것들은 갖고 싶은 것들은 많아지고 비교 대상들은 점점 높아지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화폐. 오늘의 힌트, 오늘 제목 뭐였죠? 유튜브가 거대화된 이유. 자, 우리는 마지막 화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마지막 화폐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다?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노동력도 어디서 잘 써주는 데도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서비스는 점점 줄어들고, 누리고 싶은 주변에서 누리는 사람들 보면 비교되고 질투되고 누리고 싶은 건 많아지는데, 내가 소비 형태를 변형해서까지 이거를 누리고 싶은 거를 최대한 가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우리는 사생활을 팔게 됩니다. 관심을 팔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대도서관이 딱 나와서 얘기했어. 나는 게임만 했는데 말 좀 잘하니까 연 몇천 몇억씩 벌었어. 헉, 세상에, 취미나 게임을 했는데도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나는 화장법을 이렇게 내가 취미를 했는데 몇억씩 벌었어. 헉, 세상에, 그렇게 했는데 벌 수가 있다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먹고 싶은 거 막 먹다 보니까 연 몇억씩 벌었어. 세상에, 먹기만 하는데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렬한 거죠. 너도 나도 사람들이 뛰어들고 너도 나도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시장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커질수록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시장을 키우자. 이 시장에서 우상화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 바늘구멍 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보고 자기 관심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2012년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잠깐 밝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컨텐츠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량이 미국 진짜 유명한 방송국에서 60년 동안 찍어서 보낼 내용이 하루 만에 올라온다고 했었죠. 그런 콘텐츠들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앞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노출되나요? 정말 그 많은 콘텐츠들이 여러분 앞에 한 번씩 다 노출이, 한 번씩이 아니라 과연 몇 프로가 노출이 될까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에서 우상화된 사람들, 그리고 시장이 여러분들을 욕망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실버레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방송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노출되는 사람들은 뭐 검색을 해서 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엔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수요가, 그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우리가 그냥 TV에서 옛날에 방송국에서 해줬던 거 중에서 채널을 돌리면서 골라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율이 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치죠. 이미 자리 잡은 우상화된 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서비스하세요. 그럼 누군가는 소비를 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계산에 들어가 봅시다. 누가 이득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득을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극소수는 이득을 봅니다. 이 바늘구멍을 뚫은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이미 우상화돼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이득을 봅니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이 투자한 이 컨텐츠를 투자한 이 돈을 활용해 모은 누가 이득을 볼까요? 플랫폼이죠. 유통업체들, 그리고 광고주들. 정말 교묘하게 여러분들은 또 다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음식점에서 내가 음식을 나르고 내가 셀프 계산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 가능성이라는 그 그림에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은, 점점 더 사람들이 제공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이미 개인의 탓으로 돼버렸잖아요. 시장은 점점 더 개인의 탓이 될 거예요. 앞으로 가면서 가능성이 이렇게 열렸는데 네가 못 주워 먹은 거지. 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고, 네가 매력이 없는 거고, 네가 아직 단점을 보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책임이야. 네가 더 열심히 해. 사회는 책임이 없어. 이미 이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혈안이 되냐면, 점점 더 자기를 최적화하고, 점점 더 자기를 보완하고, 점점 더 자기를 완성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특색이 사라져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서 제공하려고 하다 보면 모두가 똑같아집니다.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유튜브 시장에서, 뭐 여러가지 컨텐츠 플랫폼 시장에서는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특색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점점 그 특색이 비슷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완전 완벽해지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경쟁력을 점점 더 잃어가요. 이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되는 거고 시장은 책임지지 않고. 사실 시장이 굉장히 교묘한 녀석이라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한 또 두 번째 자극은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빈부격차를 빼놓을 수가 없어. 실제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우상화를 보면서 자기 가능성을 대입하게 되고, 그리고 옆 사람을 보고서 자기 위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얘는 월 500을 벌고 얘는 월 300을 버는데 나는 월 150이야. 화가 납니다. 질투가 나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도 월 500을 벌 수 있고 월 300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난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도 월 500 벌 거야. 나도 월 300 벌어서 벤츠 끌고 다닐 거고 집도 사고 예쁜 배우자 만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빨리 보완해서 최적화시켜서 나도 능력을 키워야겠다. 남들은 막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 궁궐 같은 데서. 아니면 막 번지점프 결혼식을 해. 막 이상한, 정말 막 돈 많이 드는 이벤트를 해. 대단하다. 막 엄청난 안마의자를 놓고 엄청난 오락거리들을 맨날 즐기고 다녀. 굉장히 비싼 음식들 먹고 다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도 돈 많은 배우자 만나서 저런 게 내 앞에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억울한 거지. 왜냐면 그 책임이 이미 사회에서는 내 책임이 되었으니까. 사회는 책임지지 않아. 사회는 이미 계급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사회는 가능성의 시대고, 가능성의 시대에서 그 가능성을 주워먹지 못한 건 내 책임이야. 시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억울하니까 점점 더 자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보완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영어 토익을 배우는 거나, 아니면 돈을 더 잘 버거나, 주식 강의를 듣거나, 혹은 말을 잘하는 법, 혹은 취업 잘 되는 법, 혹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쓸모 있는지 배우는 법, 막 투자를 합니다.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합니다. 빨리 완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점점 더 완전화되려고 사람들이 압박을 받는 거야. 압박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가능성의 시대에서는 그 압박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네가 못하는 건 네 책임이야. 이 엄청난 자기결발서, 특히 자기결발서들이 그래서 엄청난 붐을 일어내고 그렇게 뻔한 말들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아이들 조기교육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또 이득을 누가 봐? 시장이 봅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것들이 반드시 개인에게 이득이 되진 않는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걸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당한 거래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열정페이로 무상 제공을 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우리를 하게 만들도록 가치관을 형성해줬고, 문화를 형성해줬고,
인지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서 이미 거기서 반론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못나고 내가 아직 성공 못한 이유는 오로지 내 책임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성공 못해서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럼 그 사람 책임인 거야. 점점 관계도 이득이 되는 관계들 위주로 만나게 되고 뭐 인맥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점 개개인이 개인화됩니다. 고립되고 고독해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왜 고독해지고 고립되고 외로움을 왜 이렇게 많이 느끼는 시대가 됐을까요? 우린 그러기 싫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결혼이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을까요? 결혼이 정말 나쁘고 힘든 거라서? 책에서는 나옵니다. 결혼이 점점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과 과시화가 되어 간다고. 왜냐면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는 그거는 책임 없는 행동이거든. 전혀 전략적이지도 않고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결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맞는 말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 나는 좀 나랑 기준이 맞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해서 누가 또 이득을 봐요? 결혼정보업체들이 엄청나게 큰 이득을 봅니다. 실제로 결혼정보업체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독일에서 2012년도에 30%가 넘어간대요. 38%인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도 아니고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도 아니고 결혼정보업체에서 중매를 해서 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사람들끼리 만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혼한 사람들이 38%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점점 더 자기 자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는 강박에 시달리고 이게 아이들한테도 갑니다. 조기 교육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태아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나도 쉽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 아이들이 이미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장애가 있으면 과연 이 아이를 낳을 것인지 낙태를 시킬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나는 대답을 못하겠어. 되게 민감한 부분이죠. 민감한 부분.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94%가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건 아이한테 못할 짓이고 이미 사람들은 최적화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최적화해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는 거야. 생명 이전에 최적화가 먼저인 거예요. 아이한테 못할 짓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면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보는 서바이벌 경쟁들 점점 세계가 약간 한국화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 K나 워너원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해져라, 완벽해져라, 단점을 확실히 보완해라, 너의 모든 것을 완성해서 제공하라. 그러면 너는 우상이 된다.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더 완벽하게 요구를 해요. 그렇게 단점을 보완하고 완벽해지면서 또 너만의 색깔을 가져라.
그 두 가지를 완수하지 못하는 건 너의 책임. 뭐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럴 수 있다고 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완벽해져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낙오하기 싫어서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특색이 사라지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점점 하면서 이제는 왜 달리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면 나는 나 자신을 찾을 줄 알았는데 완전을 향해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거야. 왜 그러지? 누가 이걸 만들었고 여기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제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 흐름을 계속 파트별로 정리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용어들도 나오고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약간 신문 보는 느낌이었어요. 신문을 진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 많은 신문을 읽기 너무 힘들었어.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끝끝내 관심까지 팔게 되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압박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행복에 매달리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옆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는지. 가능성에는 양면이 있어요. 우린 근데 그 가능성이 양면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가능성은 온전히 긍정적인 거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 책을 정말 옛날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읽었지만 옛날에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튜브를 하겠다 이런 것들, 사실 책이 큰 답을 내려주진 않아요. 왜냐면 이건 자기계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안 합니다. 단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고 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줄 뿐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장을 먹여 살린 건 결국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개개인이 시장을 바꿀 수는 없어. 시장이 너무 교묘하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다만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가치관이나 새로운 시각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인지하고 전달할 수 있어요. 사실 세상 흘러가는 면에서 이런 이면도 있어. 인지시켜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인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변화에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시장 자체도 호락호락하게 개인을 교묘하게 속이지 못할 겁니다. 작은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에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큰 흐름이 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들 중에서도 그 이면에서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이득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희생을 하고 있다. 인지하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책이 그래도 제한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극단적 최적화를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최적화 할수록 그게 그 피해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근데 사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자신의 강점을 깊게 파고들어서 특색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 전략대로 유튜브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나만의 매력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매력을 찾아서 빨리 내가 구축이 돼야지. 그 관심으로 내가 올라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왜 인터넷 쇼핑 할인 있잖아요. 이런 최저가 할인들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그거 있었잖아요. 대기업, 대형마트와 시장의 싸움. 중소상인들과. 대기업에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거든. 더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할인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대기업에 돈이 들어가다 보면 중소상인이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피해야. 대기업이 커지고 대기업의 권력이 커질수록, 우리가 제공한 것들로 대기업이 커질수록 우리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장 최저가를 찾고 가장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몇 시간 동안 찾아서 1,2,000원, 3,4,000원을 할인받으면서 10,000원을 할인받으면서 사는 동안에 그런 행위들 모든 것들이 모여서 중소시장들은 점점 줄어들고 부는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역풍을 맞게 돼 있어요. 역풍을 맞는지도 모르게 맞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너무나 교묘하게. 10,000원, 20,000원, 1,000원, 2,000원 할인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몇 시간 들이지 말고, 너무 최저가만 찾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죠.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바뀌겠어? 라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거 10,000원, 2,000원 할인 할 만큼의 난 여유 있는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다만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업이 정말 기업 윤리가 안 좋고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 옛날에 그 모 유업에서 일어나서 불매운동 막 일어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간단하게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지금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옛날처럼 사람들이 냄비근선처럼 끌어오르고 다시 그 구매를 사고 이러지 않고 있어. 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소신 있게 나 저 기업에 돈 안 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업에서는 심지어 자기 그 나오는 로고도 가려버리고 이런 사태도 일어났었죠. 결국 인지가, 많은 사람들이 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 돈으로, 내 노동력으로 기업이 먹고 살고 있다. 이 주권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수록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시장에는 이런 이면이 있고 우리가 주입받는 메시지에는 이런 이면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것부터, 가볍게 하는 것부터 좋겠죠. 완벽주의의 함정, 독일의 언론 편집인 클라우스 베를레가 쓴 2012년도에 낸 책입니다. 3분 요약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 더 3분 정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사태가 이런데 내가 그런 힘이 있어? 별 수 없지. 편집의 아빠. 편집의 아빠. 맞습니다. 그래도 편집하는 시간 많이 줄었는데 저번 것도 편집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이게 진짜 일 다니면서 이 콘텐츠를 하면서 나도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지금 책시주의자 콘텐츠 하면서 다른 콘텐츠 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책시주의자는 좀 오래오래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다른 콘텐츠 하나를 또 시작을 했고, 그거는 이제 많이 시간이 안 드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크게 무리는 없고 재밌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다행히도 아직 지금은 왼손잡이님 반갑습니다. 지금 3분 요약 때 딱 남으셨는데 들어오셨네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힘들어도 재밌어요. 다행히.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컨텐츠를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감기 걸렸는지 코가 이렇게 막히지?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남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걸 하자. 그런 것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책시주의자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커지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정리를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의 함정, 독일의 언론 편집인 클라우스 베를레가 쓴 책.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미 2012년도에 유튜브 시장의 거대화를 예측한 책이 있습니다. 시장은 점점 다양화되며 빈부격차는 늘어납니다. 점점 안전한 직장은 줄어들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은 높아집니다. 사회는 말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세요.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퍼진 이 슬로건들은 우리에게 크게 거부감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 슬로건들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메시지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우리는 자신의 주거, 배우자, 직업, 먹거리, 쇼핑, 체형, 오락 등에서 무한한 가짓수를 제공받아 선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회의 다양성들이 좋기만 한 걸까요? 가능성은 늘어나지만 다수의 주머니는 넉넉지 못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많은데 넉넉히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적의 것들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합니다. 정말 가지고 싶은 비싼 운동화나 비싼 명품을 사고 한 달 내내 라면만 먹는 것처럼요. 소비는 점점 합리성을 강요받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면 책임은 자신의 몫이니까요. 점점 모든 면에서 합리적 선택이 커져갑니다. 앞에 나열한 주거, 배우자, 직업, 먹거리, 쇼핑, 체형, 오락, 심지어 친구나 악착 같은 온라인 할인 쿠폰까지도. 왜 우리는 점점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지만 어째서 그만큼 만족하고 행복하지가 않는 걸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가능성에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그 많은 가능성들은 사실 소수에게만 허용되고 있고, 둘째로
운 좋게 얻은 소수들은 우상화가 되어서 다수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향해 뛰어들지만 정작 바늘 구멍을 통과한 소수의 사람들과 가능성 레이스를 부추기고 판을 벌인 기업들만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거지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최적화하고 더욱 완벽해질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주입받고 자랐습니다. 이 이면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고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는 숨은 메시지는 인지하지 못한 채로요. 마치 물살과 같은 경쟁 체제에 휩쓸려 조기 교육을 하고 최적화된 이성을 찾고 타인보다 더 뛰어나고 독보적인 사람, 하나라도 더 관심을 받아 우상이 되거나 시장의 광고판이 되려는 사람이 늘어남을 우려한 저자는 이런 구조에서 이득을 본 자는 누구인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와 스포츠용품 광고에서 외치는 말들, 서바이벌로 살아남아 데뷔하는 아이돌들, 냉철함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정말로 큰 이득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수의 여러분들일까요? 왜 모든 사생활은 점점 상품화가 돼가고 왜 점점 사람들은 관심으로 돈을 버는 관심 경제에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점점 돈을 벌기 어렵고 마지막 남은 관심까지 시장의 화폐로 제공하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특별하고 싶고 우위에 위치하고 싶은 이 흐름을 시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클라우드 베를레 저자의 완벽주의의 함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잘못 나왔어. 다시 해야겠다. 클라우스 베를레 다시 여기서 NG가 나왔어요. 큰일 났네. 뭐 편집하면 되겠지만 실 방송이 그대로 나가니까. 클라우스 베를레 저자의 완벽주의의 함정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라고 편집본을 완성합니다. 아이고 민망하네요. 요약이 잘 된 것 같나요? 어떠신가요? 이 요약본 대본을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은 편집 시간이 10시간 이상 줄어들어요. 이걸 1시간 반짜리를 내가 계속 일일이 들으면서 하면은 진짜 안 되고, 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시간 오래 걸려.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이렇게 편집본 대본을 따로 써놓으면, 그러니까 대본을 2번 쓰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나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이제 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려고요. 1시간에 끝내면 1시간에 끝내고 아니면 좀 오래되고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땐 참 재미없었는데, 다 읽고 나서도 재미가 없었는데, 아니 요약을 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공지를 하자면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프리토크는 조금 없을 예정이고, 일주일에 한 번 책 리뷰, 실시간 스트리밍과 편집본 하나 올라가는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메모식 좀 끄고,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영상을 쓸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약간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막 이미지들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영상 나오고 막 이런 거 편집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냥 나는 라디오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스푼하고 팟캐스트에 올려서 거기 유저분들과 또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
역시 지금과 같은 금요일 오후 10시 반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읽을 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좀 재미있는 책들을 좀 읽고 싶은데 실버레님 편집 잘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저 못하는 것 같아요. 늘지를 않고 뭔가 더 하기 엄두가 안 나고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 함정에서 나온 것처럼 적당히 하는 식으로 할까 합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이거 말고 아침에 하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공지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이대로 이제 가면은 11월 달 이제 중순쯤에 송도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 아마 부스로 참가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지금 다양한 이벤트들, 오시면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즐길 것들도 많으니까 오셔서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날짜 공지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나오는 대로, 이미 나왔지만 지금 까먹어서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릴게요. 또 이제 제가 가서 확정이 되고 확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또 저희 크리에이터 다양한 동기들 분도 많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웹드라마나 아니면은 1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캠을 하셔서 새벽 라디오 방송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도가 좀 멀긴 하지만 멀어도 올 만큼 도시가 예쁘긴 해요. 그래서 한 번쯤 놀러 오시면, 주말에 할 거니까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고 자장가 노래로 엔딩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엔딩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그냥 노래를 빨리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와, 이게 출근을 하면서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용, 오늘은 완벽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으로 책 리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무드등이 유난히 밝은, 왜냐면 화면을 조금 밝게 했거든요. 얘가 이렇게 꺼질랑 말랑해서 배터리는 다음 방송 때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고. 요즘에 다시, 제가 원래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고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 막 테슬라 얘기했을 때 테슬라가 했던 놀라운 발명들처럼 나중에는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정리해서 또 책으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고 관심 가는 이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뭐 댓글 이벤트도 할 거고, 언제 한번 봤는데 북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고충을 느끼는 게 댓글과 그리고 책 리뷰할 때 조회수가 없어서 참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거든. 나도 차라리 겜방을 보지 유튜브로 책 리뷰를 긴 시간 걸 안 보거든. 다만 짧게 요약된 거 있으면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간결하게 쌈 싸드리는 방법으로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책 먹는 남자 책식주의자 수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주 금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 안녕. 안녕. 이게 좌우가 반대니까 내가 너무 헷갈린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